자, 오늘은요. 네. 네, 뭐죠?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네, 맞습니다. 가뚜기로 유명한 착한 기업입니다. 오뚜기 공채 자기소개서 작성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분은 좀 독특합니다. 집에서 일주일에 카레 2번, 라면 두 번을 드신다는 이 정도면 컨설턴트가 아니라 인스턴트가 아닐까 싶은데 차재원 컨설턴트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뭐 인스턴트라고 하니까 되게 반갑네요. 어쨌든 언제든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적절한 비유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니 정말로 이렇게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고요. 그때그때 다른데 요즘 따라 많이 좀 자주 땡기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메뉴가 아무래도 좀 간편하기도 하고요. 그쵸. 뭐 진짬뽕이라든지 또 참깨라면 뭐 이러니까 참깨라면 하니까 조금 약간 나이 든 것 같은데 어쨌든 다양한 메뉴들도 만나고 또 카레도 먹고 참 좋은 그런 어떤 인스턴트들인 것 같아요. 네, 뭐 카레를 정말 좋아하기도 하시겠지만 실제로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요? 네, 대본은 준비는 했지만 예, 어쨌든 저는 인도에서 거주를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현지에서 죽을 때까지 먹을 만큼의 카레를 먹어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현지 로컬 카레보단 이렇게 또 약간 일본풍의 이런 또 레토르한 맛있는 카레도 저에겐 딱이군요. 아니 그러면은 인도어도 되게 잘하시겠다. 많이 나마스테. 까먹었어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저희가 이렇게 오늘은 오뚜기 2020년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취준생들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요. 예, 뭐 사실 대부분 식품회사다 보니까 인문상경계 분들에게만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실제로 이번에 모집된 공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물론 적은 TO겠지만 구매 직무, 그리고 품질 관리 직무, 뭐 디자인, IT 이렇게 타 직군들에게도 충분한 기회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열린 공채의 어떤 자리가 마련이 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사실 공채라는 기간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그런 기간의 요즘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선 좀 반가운 채용 소식이 아닐까 생각은 되는데 이제 채용하는 인원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점에선 어떤 면에서 좀 아쉽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좀 반가운 것이 많은 구직자분들에게 전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오뚜기 자소개속에서 항목들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항목은 일단 딱 3개이고 800자로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어 보이는데 오뚜기 자소서의 특징을 정리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시작 전에 또 아나운서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항이 딱 3개고 딱이다, 정석이다, 아유 참 좋아 막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게 떠올랐는데요. 그렇습니다. 글자 수도 800자 정도에 물어보고자 하는 포인트가 또 명확한 기업, 또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배려를 많이 해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알맞은 길이와 구성이 아닌가라는 특징을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2가지 정도의 항목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바로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 사실상의 항목 1번과 3번 문항입니다. 이 지원 동기를 명확하게 묻는다는 건 최근 기업들의 자소서 흐름과는 조금은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지원자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능력치나 태도 역량을 확인하려는 것과는 확연하게 다른 그림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확실히 일할 사람을 뽑고자 하는구나, 제대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사람을 뽑고자 하는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게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 회사의 사운이라든지 전체적인 경영 이념이나 가치 체계 이런 것들을 따져보았을 때 인성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지원자가 보유하고 있는지, 오뚜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인재, 그리고 일을 하는 태도를 잘 함양한 구성원을 갖추고 있는가, 이런 면을 좀 체크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 비춰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은 2번 항목을 통해서 확인이 될 텐데요. 네. 뭐 너무나 당연한 문항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이 2가지 특징을 담고 있는 이 3개 항목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잘 뜯어보면 의외로 할 이야기거리가 적어서 작성이 좀 곤란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같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3개라서 간단한데 또 쓰기가 쉽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런 겁니다. 일요일에 오뚜기 카레, 뭐 나는 오뚜기가 좋아요, 뭐 오뚜기가 가뚜기인 이유, 내가 여기에 다니는 이유가 회사가 너무 사회적으로 잘 이렇게 쓰이니까, 그리고 맛있으니까, 뭐 이런 단편적인 이유만으로 사람을 채용을 뭐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게 과연 절대적인 합격을 보장한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회사,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지원자를 선별하겠다라는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적당한 경험을 선택하여 작성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가장 진짜 배기, 진짜 지원자를 찾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오뚜기의 자소서 항목들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번 항목인데요.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직무와 관련한 경험, 그리고 전공, 또 수강 과목, 자격증 등을 포함해서 설명하십시오. 800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직무 지원 동기를 묻고 있는데 좀 구체적인 예시들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떻게 맞습니다. 하면 좋을까요? 이게 사실 상반기 때 자소서 항목이 있었습니다. 상반기 때 항목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지원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본인이 해당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적혀 있었는데 문항이 살짝 변경이 된 것입니다. 명확하게 친절하게 회사 측에서 제발 부탁이니 이 괄호 안에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여 적어달라고 명확하게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추측컨대 분명 상반기 때 많은 분들이 본인이 적합하다는 이유를 태도적으로 내가 배려가 있다. 내가 뭐 따뜻한 마음씨가 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큼은 내가 국내 탑이다. 라는 식의 정성적인 이야기들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하다고 했기 때문에 설득이 잘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사 측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글의 포맷을 잘 고려하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좀 이야기를 보자면 결국 내가 희망하는 직무에서 필요한 조건이 있고 그 조건을 어떻게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혹은 뭔가 자료 조사적으로 준비하고 노력해 오고 있다. 노력해 왔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가 줘야 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 지원자가 왜 지원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 회사 어떤 게 적합할까 궁금할 것 같은데 구직자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좀 찾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냥 카레를 구매하고 함박 스테이크, 하이라이스를 구매하는 그 구매할 때 그 마음만큼만 실제로 이 제품을 만드는 각각의 직무를 이루는 분들의 그 노고와 노력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개발자가 제품 잘 개발하고 그것을 잘 생산 관리자가 생산하고 품질 관리자가 사전에 품질 관리하고 제품을 출시한 걸 영업사원이 잘 팔고 잘 팔게끔 마케터가 도와주고 팔고 난 다음에 불만이 있는 거 CS가 관리 잘하고 제품을 잘 디자인하고 온라인상으로 잘 판매될 수 있게 시스템 구축하고 그렇습니다. 이 일련의 밸류 체인을 잘 케어하는 각각의 직무 구성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각자가 맡은 업무 내용을 잘 소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기에서 다 힌트가 나와 있는 거겠죠. 따라서 채용 홈페이지 혹은 채용 공고 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직무마다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 일이 좋아서 이 일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라는 단편적인 문장 한두 개로는 설득되기가 어렵다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류의 지원 동기가 어려운 부분에는 일정 부분 이유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가 생각할 때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연결고리 부분이 자꾸 막연하게 느껴지니까 이 연결고리를 자꾸 막연하게 더 무리수를 두르려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어떤 직무 현직자의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들여온다라든지 아니면 뭐 타사 현직자, 식품업계 타사 현직자의 인터뷰 기사 등을 그대로 들고 와서 마치 본인이 큰 연결고리와 생각을 한 것처럼 작성을 하시려는 뭐 그런 약간 좀 뭐랄까요 스킬적인 면에 좀 집착을 하시는 부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오뚜기 같은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 잡아내고 발라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좀 유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좀 구체적으로 업무 내용을 같이 적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지원 동기 쓴 거 보시면서 네. 아, 이건 너무 흔하다 아니면 너무 인위적인데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있죠. 그런 인위적인 내용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를 안내드리는 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성하는 거 먼저 안내드리면 뒤에 거랑 또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가장 많이 이제 하시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협업을 했다. 협업. 그리고 기획력 있다. 예, 기획력 있다. 기획력. 요 두 개. 요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협업. 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굳이 오늘은 좀 더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왜 이 협업을 꼭 아르바이트라든지 봉사활동 때만 발휘가 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 하필 크리스마스 이브 날 하루에 100개 팔아야 될 케이크를 120개 팔아야만 했던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만 협업이 발휘되어야 했던가. 정말로 진정 그게 본인의 경험인지가 의문스러울 만큼 너무나 대략적으로 협업 이야기를 하면 그것 또한 좀 곤란하겠습니다. 기획력, 계획성 있게 준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친구들과 낯선 국가, 무슨 뭐 북유럽 국가 정도라 할까요? 뭐
핀란드, 뭐 스웨덴 이런 국가를 갈 때 오늘은 일본인 타무라 씨가 하는 타무라 스시집에 가야 해. 굳이 왜 스웨덴에서 뭐 스시를 드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여행 계획을 잘 짰던 게 본인의 계획적인 사고, 기획력을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뭐 에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 영상 보시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변엔 취업이 처음인 분들 중엔 의외로 이런 실수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따라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해당 업무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그 업무에서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식의 구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비한 장표 화면을 한번 보면서 이 1번 문항을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성진 내용과 함께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네. 일단은 이 업무가 어떤 일을 맡고 있고 어떠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게 가장 초반부에 나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지지가 또 친절하게 나와줬네요. 일단 이 두 문장 정도 이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까지 적으면 한 100에서 120자 정도 소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다음 문장이 가장 하이라이트겠네요. 방금 말한 그 역할 수행, 그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생각합니다. 그게 지식이면 지식, 경험이면 경험, 경력이면 경력, 역량이면 역량,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주고요. 그러한 걸 특별하게 구체화해 주었던 학과 수업이 있었다. 외부 활동이 있었다. 근무 경험이 있었다 등이 이어져서 나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을 자세히 적고 그걸 통한 교훈과 결과까지 적어주면 800자 중 약 700자 정도가 메이드가 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글자 수 앞뒤에 따라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이렇게 1번 항목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바로 2번 항목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질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직장 또는 단체 생활에서 구성원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800자인데요. 지원자의 어떤 점을 좀 파악하기 위한 질문일까요? 일단은 구성원이 갖춰야 될 어떤 마인드셋 그리고 태도적인 면을 보겠다는 위함이고요. 좋은 힌트는 바로 회사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훈, 인재상에 가까운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들이 조금만 오뜨기와 관련된 회사 정보를 검색하셔도 충분히 확인이 다 가능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봤던 것 중에 좀 독특하다고 느꼈던 건 좀 적극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여러 어떤 그 회사 측의 활동이나 제시된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머리를 써서 근무를 해야 된다라든지 말이죠. 이를테면 일을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로 일을 한다라는 태도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를 쓰고 근무를 한다라는 표현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쓴다는 건 단순히 그냥 주어진 일만을 수동적으로 소화한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업무의 역할을 이해하고 직무를 이해하고 식품업을 이해하고 내가 담당하는 카테고리의 사업과 식품을 이해하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담당하는 분야와 직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도 결국 내가 보다 더 개선적으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근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뭐 어찌됐건 지금 이 문항과는 별개로 단체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대인관계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일을 한다면 직장과 단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소화할 수 있는지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질문 보자마자 왠지 차쌤이 안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협업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올랐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아까 1번에서 쓰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2번은 써도 될까요? 1번에서 굳이 써야 된다면 2번에서는 쓰지 마시고요. 1번에서 이걸 안 쓰겠다면 2번에선 쓰셔도 되겠지만 글쎄요. 본인이 그렇게 쓰면 236번째 협업 담당자가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협업이라는 말보다는 협업에 가까운 무언가로 조금 표현을 대환, 좀 교체를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흔한 표현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표현 자체도 그렇고요. 일정 부분의 협업이라는 게 이런 거죠. 단체 활동 속에서 내가 리더였을 때 협업이 있을 겁니다.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동기부여가 안 된 분들을 위해 동기부여도 해주고 누군가의 이탈, 이제 나 그만할래 하고 나간 사람을 대신해서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다 소화했던 그런 리더로서 솔선수범하고 희생하셨던 협업도 리더십 기반의 협업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팔로워일 때에도 협업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 역할 때문에 나로 인해서 어떤 일에 펑크가 나면 우리 전체에게 끼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생각, 그래서 작은 역할도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그런 협업, 그런 책임감 있는 자세로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수행하는 팔로워일 때의 기억도 충분히 협업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게 다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그러면 협업은 협조를 위해서 이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힌트 다 드렸습니다. 굳이 협업이라고 할 바엔 협업을 좀 풀어서 평가자가 채점하기 쉽게, 여러분들은 적어도 면접 전형까지 고려해야 되는 글이 나와줘야 되니까 협업이라는 단어만 넣고 본인의 경험을 그냥 다, 무슨 말이냐, 마요네즈 다 뿌리듯이 이렇게 다 들어넣으면 안 되고, 이게 협업이란 이렇게 이 지원자가 이해하고 있고 조직에서 필요한 요건을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통해 소화했었구나라고 잘 그려지게끔 작성하는 거에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협업 말고 또 다른 키워드들 조금 사례를 들어주신다면요. 예, 뭐 사례는 있습니다. 많은데 그냥 협업이라고만 해서 뭐 또 다른 키워드를 그냥 일반적으로 소스를, 또 소스하니까 오뚜기죠.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단 좀 저도 좀 두 분께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네네, 좋아요. 예, 또 적극적으로 해주시니까 협업을 하기가 까다로운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좀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조직 생활, 뭐 학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네. 이런 타입의 부류와는 내가 조금 힘들구나, 대인관계적으로 좀 내가 배려를 많이 해야겠구나, 좀 불편하다 싶었던 뭐 그런 유형의 분들이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지 좀 한 분씩 여쭙고 싶어요. 네. 미정 아나운서는 어땠어요? 저는 원래 그 좋은 거 물어보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네. 다른 질문이긴 한데 협업? 그냥 조금 이기적인 케이스들. 네네. 네. 그런 경우들. 그러면 그런 이기적인 케이스일 때 어떻게 좀 잘 관리하시고 배려하셔서 제가 뭐 결과적으로 관리할 거는 좋아하는- 아니지만 네네. 그냥 대화를 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뭐 그래서 좀 더 오해를 풀고 네네, 대인관계적인 오해를 풀려고 것이 노력하는 일하는데 것 같아요. 방해가 안 되게끔. 방해가 안 되게끔. 네네. 네, 그렇게 맞아요. 이끌어주군요. 아니 질문을 던지셨지만 사실 답을 이끌어내셨죠. 네, 답을 이끌어 가시는 역시 컨설턴트. 네. 서연 아나운서는요? 저는 저희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조금 너무 산만할 때 그럴 때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럴 때 조금 어렵다 이런 걸 느꼈어요. 네네. 근데 뭐 마찬가지로 대화하거나 이러면서 네네. 좀 같이 맞춰가는 과정이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것 너 같아요. 산만해 하지 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 그 그렇게 말 경우. 못하죠. 그냥 좀 이게 어려워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그냥 제안하는 방법은 그렇죠. 직접적인 것 감정을 드러내기보단 상대가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좀 더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접근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두 아나운서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저희 방송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협업이 어려운 상황을 왜 제시했냐면, 기업은 결국 어려운 순간을 통해서 그럼에도 협업이 잘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협업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볼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협업을 내가, 대부분 이런 게 있거든요. 협업할 만하니까 협업을 한 건데 왜 나에게 이런 걸 묻고 있지?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내가 협업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적어도 이게 과연 내가 여기서 말하는 게 맞을까? 잘 통할까? 싶으실 텐데요. 꼭 어려움의 조건이 들어가주는 그런 협업과 내용들이 나오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바람을 가져봅니다. 띠리띠리, 여보세요? 네, 저 신입사원 차재원이라고 합니다. 예, 어쩐 일이세요? 이번에 새로 중장기 전략안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자료실이 그 자료실, 그 회사 인트라넷 들어가면 세 번째 줄에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하세요. 예, 제가 신입사원인데요. 이거 그래도 좀 알려주시면. 그거 알아서 하세요. 끊으세요. 이렇게 회사 안에서도 배려와 협업은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게 6개월 뒤, 1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일 겁니다. 같은 협업을 하더라도 협업이 잘 안 됐거나 협업이 아니면 어려움을 극복하기 곤란했던 그런 순간의 이야기가 나와준다면 협업을 하시고요. 이게 힘들죠? 그러면 다른 거 쓰세요. 협업이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야. 잘 판단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는 순간 미니 네. 드라마 보는 줄 알았어요. 이 짧은 재연극 너무 좋네요. 너무 재밌어요. 네, 저희가 이렇게 좀 키워드를 정한 다음에는 네. 그러면은 문장 구성을 좀 어떻게 나눠보면 좋을까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구성들의 내용들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작성을 하면 좀 더 가독성 있고 효과적인 자소서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키워드 자체에 좀 집중을 하기보단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을지에 구성해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단체 활동이라는 문항에서의 문장, 내용, 직장 생활, 단체 활동 속에서는 이러이러한 태도, 이러이러한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처음에 적어주고요. 나는 그러한 생각을 과거의 어떤 경험을 통해 하게 되었다라고 내용이 나와주는 겁니다. 바로 이 생각에 해당되는 그 키워드들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풀어서 말하는 협업도 있을 거고요. 책임감, 배려, 적극성, 그리고 일을 잘하는 것, 즉 어떤 일을 맡겨도 능히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팔로워로서의 어떤 가치, 신입에게 필요한 업무에 대한 빠른 적응이나 일 처리적인 면에서의 꼼꼼함,
적극적인 태도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해당 경험의 당시 배경 설명이 나와주고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이러한 업무 상황이 제시됐다. 이러이러한 과제 상황이 제시됐다. 이러한 역할 수행이 나에게 요구되었다. 그리고 그 요구 사항에 맞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그 결과가 이렇게 떠러렁 좋았다 하고 마무리가 되는 구성 약 750자에서 800자 이하의 글로 마무리가 될 거고요. 글자가 남으면 교훈이나 입사 후 포부까지 적어도 무방하지만 글자 수가 부족하시다면 굳이 입사 후 포부까지는 적어주실 필요 없겠습니다. 네. 뭐 이번이 어떻게 보면 좀 흔하게 나오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오뚜기가 굉장히 조직 내에서의 융화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워낙 터프한 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른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본인이 일한 만큼 노력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조직 문화 또한 이러한 어떤 일을 중심으로 조직 친화적으로 사람을 뽑고자 하는 분위기엔 대부분 묻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본인께서 노력하시는 이러한 과정에 맞게 내가 조직에 잘 어울릴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해보게 되네요. 네, 이번 작성할 때 유의할 점도 조금 간략하게 짚어주신다면요? 예, 아까도 협업을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한 키워드 그 자체를 적고 경험을 다 적은 다음에 평가자로 하여금 리딩 컴프리hen션, 독해 유발식 글을 적으셔선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 던져놓고 경험을 쭉 나열한 다음에 화자의 의도를 고르세요 라는 식으로 글을 적으면 곤란하니까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요. 본인이 키워드로 할 수 있는 단어가 의외로 다채로울 수 있습니다. 사운을 보면 인화단결, 연구개첫, 신속 정확 이러한 키워드들을 비추어 볼 때 이 키워드를 그대로 쓰지 마시고요. 이 키워드가 실제로 구성원이 이루려면 어떠한 태도와 역할 수행이 필요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일을 하려면 당연히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하겠죠. 연구 개척을 잘하려면 보다 더 개선적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는 태도가 중요할 것입니다. 인하단결이 협업만은 아닐 겁니다. 배려도 있고 배려도 또 식상하다고 판단되시면 내가 어느 정도 맡은 역할에 대한 솔선수범도 있는 거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문항에 키워드에 집착하지 말고 키워드에 맞는 이야기 구성에 좀 더 고민해 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으로 협업이라는 단어는 입 밖에 안 꺼낼 것 같아요. 정말 쓰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희 그럼 또 바로 이어서 마지막 3번 항목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오뚜기에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에서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설명해 주세요. 800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원 이유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같이 묻고 있는데 어떻게 좀 나눠서 풀었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뭐 400자 나눠 적어달라 뭐 이렇게 가이드들을 두실 텐데요. 사실 단연한 구직자분들을 만나보면 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입사 후 포부에 할 얘기가 생각보다 없거든요. 따라서 지원 동기를 한 500자 정도 적어주시고 입사 후 포부를 300자 적으셔도 괜찮겠다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왜 식품업계 중에 그중에서도 오뚜기를 생각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결국 식품업계 전반의 특징 가운데 그중에서 오뚜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내가 그걸 이해했다는 측면으로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아십니까? 굉장히 합리적으로 사업을 이어가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있는, 특히 가격 경쟁력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꼭 소비자들에게 효율적인 소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늘 좋은 이미지로 우리 곁에 남아있는 그런 회사죠. 문제는 그러한 것들을 그대로 보고 내가 좋아서 지원했다고 하면 곤란합니다. 오히려 그러한 모습이 있기까지 고민한 오뚜기의 노력에 주목했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회사가 듣고 싶은 얘기, 구성원이, 예비 구성원이 될 분들에게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히 하게 됩니다. 단순히 맛있어서 가격이 저렴해서를 벗어나시고 내가 거기에 회사의 모습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걸로 기여하고 싶다라는 어떤 구성의 후반부로서 지원 동기를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지원 동기부터 저희가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는데 좀 문장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식품업계의 현황이 먼저 좀 나와주는 것이 가장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HMR이 대세이다 정도의 단편적인 정보보단 실제로 HMR 안에서도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뭐 인스턴트란 얘기도 하셨지만 인스턴트 외에도 레토르 종류로서 다양하게 제품들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저는 몰랐는데 오뚜기 카레가 갈 보면 순한 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는데 그렇죠. 저는 어저께 처음 알았어요. 약간 매운맛이 있습니다.
아, 약간 매우시구나. 저는 몰랐어요. 아, 이게 별거 아닌데도 참 이게 마음이 확 오면서 아, 이게 되게 단계별로 나누어 놓은 거 보니까 되게 고민 많이 했겠구나 싶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한 이걸 보고 약간 매운맛을 보고 놀랐나 이런 식으로 소제목 적진 마시고요. 이렇게 차별화된 고객 니즈를 위해 제품을 구성하는 면에서부터 조금씩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이 인력들을 그리고 여러 가지 강점들을 고민하고 투입하는 그런 회사 차원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고려할 수 있는 회사의 특징, 전체적인 업계 가운데 회사의 이런 디테일한 특징들을 본인이 발견했다, 느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 가운데 현황을 발견하고요. 그러한 현황 가운데서 내가 잘 소화할 수 있는 업무,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잘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까지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는 그런 구성,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네요. 이게 최소 400자에서 500자짜리의 구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상을 다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이 영상의 구성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구성이 별로 그렇게 좋진 않으시다고요? 그럼 하지 말아야 될 것만은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제품을 구매했는데 무언가가 좋았다라는 리뷰식의 글의 구성은 그렇게 쓰시려는 분들이 전국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한 구성 자체가 차별화 면에서 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마 면접 때 자기소개서에 적혀있지 않은 지원 동기를 새롭게 말해달라라는 식의 조금은 압박적인, 뭐 압박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질문일 수 있지만 그런 류의 질문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도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회사 지원 동기를 묻고 있기 때문에 왜 경쟁사 회사들과는 달리 오뚜기에 지원을 했는지 부분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뭐 회사 이런 단편적인 정보로 이야기하는 것도 좀 좋지 않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지원 이유 알아봤고 그러면 입사 후 포부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입사 후 포부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일단 막연하게 그냥 잘하고 싶다.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 수준의 단편적인 것만을 적어주셔서는 안 됩니다. 아무래도 입사 후의 포부라는 건 입사 후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그 일을 잘 하겠다라는 것이므로 결국 직무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높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획 기반으로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므로 이 일을 소화하는 데 있어서 이 일은 이런 일을 담당하고 이 일을 잘 담당하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역량 개발적으로 혹은 근무 경험 내에서 어떠한 태도적으로 이 일을 잘 수행하겠다라는 계획과 노력을 같이 담아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막연하게 그냥 잘하겠다, 뭐 지켜봐 달라, 배우겠다, 빠르게 적응하겠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계획이랍시고 적었다간 오히려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므로 그 점은 유의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자소서 3개 항목 저희가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저희 어제 기업 소개 시간에 보니까 오뚜기 인재상이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재상을 좀 어떻게 자소서에 녹여낼 수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화면에 인재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인재상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나오고 있군요. 빠른 등장 반가워요. 이 인재상이 그대로 내 글에 그대로 내 면접 답변에 나와서는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 이 인재상을 어떻게 구성원이 잘 이해하고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인재상처럼 우리 구성원이 신입사원이 앞으로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지의 노력으로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사회와 타인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갖고 실천한다. 그럼 봉사 마인드가 투철해야겠구나 이게 아니고요. 결국 회사가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구성원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결국 내 업무를 낮게 하찮게 여기는 게 아니라 소중히 내 업무와 내 업계를 사랑하고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심으로 그리고 내 업무와 내 업에 대한 이해도를 깊게 다져놓는 그런 업에 대한 이해도 애사심 잘 챙겨주는 것 참고로 필요하겠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하기보단 이 키워드를 나의 미래 모습으로 놓고 거기에 맞게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고려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뚜기 자기소개서 항목들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취업이 어렵죠. 뭐 많은 탈락들이 있었던 10월 말, 11월 초가 다가올 겁니다. 속상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은 지원을 놓치셔서는 안 됩니다. 살면서 앞으로 이거보다 더 힘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이제 겨우 한두 군데 탈락, 예, 물론 지금 굉장히 속상하시고 아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다가 오뚜기까지 쓰는구나라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본인을 낮추는 그리고 회사를 비하하는 마음들도 생겨나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이만큼 좋은 회사 없고 이만큼 여러분에게 채용 기회를 준 회사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본인께서 생각하신 것 이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어학의 강점이 있는 분들도 놓치지 말고 지원하셔서 성공적인 오뚜기로의 최종 합격 응원하겠습니다.